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의 임평순입니다. 유독 정치계는요, 여성의 입문이 어렵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보면 그 리더십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걸 배우게 되죠. 오늘 만나볼 제10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역시 리더십을 가지고 열심히 활약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5년 부산 출생 문경희 의원. 부산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을 받고 육군 여군학사 장교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남양주시 제2선거구 화도읍과 소동면을 맡아 제8구대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경기복지거버넌스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쉼없는 의정활동으로 제13회 경기도 사회복지대상, 제14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장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돼 도의회의 대표 여장부로서 도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경기도의회 하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된 남양주 출신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서 네.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네, 제가 네.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육군 여군 학사 장교 출신이세요. 네. 갑자기 그 문구가 떠오릅니다. 네. 네. 나를 따르라. 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그래요? 문구들이 있죠. 갑자기 군대 네. 가는. 예. 어쨌든 그 리더십으로 그것도 네. 좀 이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젊은 시절에 그 장교했던 그 그럼요. 부분들이. 좀 뭐 이렇게 좀 꼿꼿하면서 예. 또 정직하고 네. 뭐 그렇게 네. 살 수 있도록 또 장교의 뭐 삶이라는 게 네. 좀 더 이 병사들이 있고 거기에 모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저희가 교육을 받잖아요. 네네. 네. 갑자기 제가 군기가 들고. 자, 예. 이제 부의장으로 이제 하반기 활동을 하실 텐데 그만큼 네. 뭐 의무나 책임감이 굉장히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처음 그냥 당선됐을 때보다 이제 의장 한 분과 부의장 둘 이렇게 세 사람인데 유일한 여성 대표성을 띈 부의장이고 또 두 분은 경기 남부 지역 출신인데 유일한 경기 북부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에요. 네. 그래서 좀 우리 열악한 북부의 대표성도 띄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다소 열악한 우리 여성의 대표성도 함께 띄면서 성평등한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뭐 이런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시네요. 네, 네. 경기 북부의 책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 의원들을 또 대표하는 네. 그 책임. 굉장히 막강한데요, 막중한데요. 예,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장영구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네. 이제 파트너십이 좀 좋을까요? 이제 의장님하고 좀 관계가 좀 좋으셔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저 뭐 장영구 의장님은 열린 의장님이에요. 이 의장의 권한이 사실 의회 사무처에 집중되어 있다시피 한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올인하실 계획이시고 네네. 또 저희들도 물론 함께 장영구 의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올인하겠지만 의회 사무처의 의원님들 서포트하는 그런 의정활동 지원 네. 또 그 밖에 다양하게 우리 경기도를 좀 더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기도 의회를 만들어가고 또 균형 발전 또 코로나 전국에 대한 일심 단결한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 마련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함께 해 가시겠다고 먼저 네. 선언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저희는 잘 앞으로 하반기를 네.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이야기하셨는데 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네, 국회 네. 통과를 지금 굉장히 바라고 계시잖아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뭘까? 그만큼 지방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살짝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안은 사실은 크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회의 그 정치 보좌 인력, 정책 보좌 인력이 사실 의원들한테는 지방 의원들한테는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정책 보좌 인력을 좀 지원해 달라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사실 지금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이셔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좀 주셔라. 의회 인력은 좀 의회가 좀 자율적으로 네네. 또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지방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사실은 후원 제도가 없어요. 사실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한시적으로 선거 때만 후원 제도가 있는데 네. 좀 그런 것도 좀 풀어주셔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보다 네. 더 큰 것은 네네. 지금은 특례시 제도를 같이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함께 넣어서 네네.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가 그렇군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례시라고 하면은 정말 그 흔히 말해서 메가시티. 그렇죠. 뭐 저쪽 경상도로 넘어가면 창원 네. 같은 큰 도시들. 예. 그렇죠. 그런 도시들을 한 번에 묶어서 좀 특례시로 만들자 뭐 이런 거 네,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초에 지방 이양 일과법이 또 있어요. 이게 네, 또 네. 통과되면서 이 분권을 위한 청신호가 좀 켜졌다 이런 좀 그렇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봤는데 예.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방 이양, 지방으로 뭔가 이양한다는 일과법 네, 같은데 네.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원래 뭐냐면 국가의 권력이었던 사무, 그러니까 국가가 담당했던 행정이나 사무, 재정권을 일괄적으로 각 부서에 있었던 것을 법령을 하나하나 모아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법률이에요. 네네. 뭐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양 업무를 다룬 모든 법률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약 400여 개의 사무를 네.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좀 이양을 해보자라는 법률을 이번에 2020년 1월에 통과시켰죠. 네네. 그리고 한 400여 개의 업무가 이제 지방으로 이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얼마 안 이제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한 5, 6개월 정도. 네네. 예. 그러면 산하 기관들이 이렇게 각 지방에 네네. 직접 뭐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던 업무를 그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지방에서 바로 그냥 그렇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지방 자치와 연관된 그런 거네 쉽게 밀접한 거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화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죠. 네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위해서 기초 마련을 했으나 그 사이에 좀 권력이 살짝 뭐 바뀌는 권력이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네. 가치도 다르고 그랬던 것이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지방 이양에 대해서 지방 사무로 좀 국가 사무를 많이 이양하자. 그 공약을 좀 지키신 건데 완전히 뭐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방 분권이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지방 재정이 분권화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현재는 8대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정도인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7대3까지 재정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좀 네네네. 목표는 한 6대4 정도 되면 네. 어느 정도 지방이 지방 분권화 자치를 하기 위한 기틀의 재정 마련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데요. 네네. 조금 더 추진한다면 저희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이제는 지방 분권을 가속화해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서 이렇게 정부 개정안이나 이렇게 이양 일과법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순조롭게 다 통과가 된다면 네. 그게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권한이나 혜택 같은 게 뭐 있나요? 그럼요. 국가 사무가 일단 지방 사무로 되고요. 그죠.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천 화재와 어제는 또 저희가 용인의 네네, 그 또 화재가 났어요. 네. 물류 그 공장에 다녀왔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 사무예요. 근로감독권이 중앙에 있습니다. 물류 그 창고는 약 전국에 410만 개가 있는데 사실 네. 1%도 감독을 못 한다고 해요.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방 사무로 이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도 그렇게 계속 제안을 하셨고 네. 이런 사무들을 많이 발굴해내서 지방에서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해서 바로 도민들 또 국민들 시민들에게 바로 그 행정 서비스가 네.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
작은 정부가 되는 거죠. 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 나눴네요. 시청자분들 아마 이해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해했으니까요. 자, 이어드릴 질문은요. 네, 네. 아까 또 경기 북부를 대표하시는 또 부의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경기 북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솔직히 뭐 경기 남북부의 격차 뭐 예전부터 계속 예. 문제가 좀 되어 있었잖아요. 북부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네, 뭐 네. 남양주 출신이시니까 네.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 북부 주민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껴. 정말 그런가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소외감을 느끼는 그 근거로 중첩 규제를 북부 쪽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군사 접경 지역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또 제한이 되어 있어서 개발 행위가 안 되고 있죠. 네. 또 그 한강 상하류에 사는 경기도민들에게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또 제한으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자연 보존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한 구역 한 구역에만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중첩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네네. 개발 행위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수도 없고 또 개발이 안 되니까 발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본원이 있는 경기도의 전체 본원의 분포도를 봐도 제가 여기 보니까 경기 남부는 59개소인데 네. 경기 북부는 15개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기관들이요? 예,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관들, 공공기관 그 본원의 분포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실은 이 경기도가 이것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소득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개발의 불균형 막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지라고 얘기하면 좀 더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복지, 생활 밀착형 SOC를 많이 얘기하지만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도로나 또 뭐 교통시설 이런 것들 아주 과감한 SOC가 오히려 복지라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 오히려 교통복지가 다가오는 복지이고 도로복지가 더 큰 복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복지 개념이 아니라 네네. 우선 시설로서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필요성도 좀 다르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오히려 북부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복지다. 그렇죠. 그렇군요. 예, 예. 완화책으로 예. 북부 분원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도 의회 북부 분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경기도 의회가 이제 본부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만 있는데 예. 그 북부에 한번 분원을 만들어보자. 그럼 예. 북부 경기도 의회가 되는 건가요? 이 어떻게 경기도 가능할까요? 의회 북부 분원 뭐 이 정도로 이 보시면 정도로? 될 텐데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장영국 의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저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경기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거 저의 좀 소심함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너무 북부 지역 출신이면 네. 그걸 또 내세우다 보면 네. 북부 쪽에서만 일하냐 뭐 이렇게 되면 제가 표를 좀 덜 받을까 봐 살짝 소극적으로 내세웠고 네네. 오히려 우리 장영국 의장님이 북부 지역 경기도 의회 분원을 좀 만드시는 걸 공약으로 내세워 주셨는데 저는 너무 고맙죠. 수원 출신이잖아요, 장 의장님. 네. 그럼에도 내세워 주셨는데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북부 지역 의원님들은 뭐 이렇게 출퇴근하실 때 아침에 올 때 막 2시간 반이 걸려요. 그렇죠. 의회 이 회기 때 오시려면. 근데 우리 남부 지역을 근거로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 고통은 모르시잖아요. 2시간 더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왕복 5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의원들의 문제는 아니고 예. 북부와 남부를 오가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북부 분원에서 설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남부에서 그 의회 사무를 북부 분원 가서 한번 봐보시기도 하고 이러면 예. 경기 북부의 생활상도 직접 보실 것이고 문화적 차이 또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네. 이건 그런 차원에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용역 단계니까. 그렇죠. 용역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네. 준비 단계. 예, 하반기에 뭐 용역을 하더라도 네. 어떤 시스템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네네.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군요. 예.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북부 네네. 분원 문제. 이제 지역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양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역시 남양주 최초의 소개 자료가 여성 삼선 예. 최초세요, 그죠? 저기 이제 남양주시에서 여성 최초 도의원이었고요. 여성 최초 도의원이셨어요? 예. 네. 저기 좀 보수적인 도시여가지고요. 그리고 삼선 도의원이 최초인데 네네. 당연히 그 삼선 도의원 최초인데 제가 여성이니까 여성 또 여성 삼선이 최초고. 최초이고 네. 또 이제 부의장이 최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의장단 지역구로서 네. 최초로 여성 남성 통 틀어서 네. 최초의 부의장으로서의 삼관왕을 제가
와. 타이틀을 걸머쥐었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이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모두 다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 감사드려야 되죠. 예, 이 삼선 도의원 만들어 주셔서 가능한 일이지. 네. 뭐 제가 잘나서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랑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네. 뭐 천마중학교를 건립했다든지 네, 네. 화도교복은행을 실현했다든지 다양한 이제 공약을 잘 지키는 의원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저는 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정말 나 이거 네. 잘했다. 이 자랑할 시간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저의 가치인 거죠. 네네. 저의 가치인데 그 화도교복은행을 새로 만들고 네. 또 이제 추진했던 배경이 저희 세대에 다 잘 사는 줄 알지만 교복을 다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 그렇지 못한 학부모들이 있어요. 네네.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와 주변에 그 희망케어 등등을 다니면서 사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복은행 하기 전에 교복이 한 벌밖에 없거나 혹은 교복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했더니 꽤 있더라고요. 네. 저는 한 뭐 10명 정도만 있더라도 이런 정책은 세워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만 살펴봐도 100여 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 교복은행은 뭐냐면 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그 교복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깨끗이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네. 사이즈에 맞는 교복을 걸어두고 신학기 되기 전에 그 교복을 파는 거예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예, 3,000원, 뭐 한 벌에 5,000원 뭐 예. 이렇게. 그거 엄청 많이 입어보고 사갑니다. 고민하면서 자기 돈을 내고 네네. 조금이라도 내고 이 드라이 클리닝비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교복은행을 저는 정말 보람 있는 저의 정책이고 또 그 정책 실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천마중학교가 이제 건립이 됐는데 그냥 학교가 필요한 곳에 학교는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묵현리 주변에 한 3만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중학교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네. 아이들이 상당히 원거리 통학을 했어요. 다행히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학교 부지를 좀 폐지하려고 하는 그 조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막고 교육청하고 잘 얘기도 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일일이 다 서명을 받아서 이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든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네. 서명 작업도 함께 해주시고 그걸 교육청에 또 자료로 근거 자료로 제안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제 중학교가 들어서게 됐던 그런 사례가 그렇군요.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큰 걸로는 김문수 도지사 때 학교용지 분담금 문제가 한 10여 년간 미제의 일로 서로 이 대립관계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용지 분담금이요? 분담금 문제가요. 꽤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 예. 엄청 큰 그 예산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가 잘 조율만 하면 풀어질 수 있다라는 저는 그걸 풀어냈던 실무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 그리고 8대 때 제일 처음으로 도정 질문을 하면서 그것을 이슈화 시켰고 마침내 그것을 풀어내는 어쨌든 그 열쇠 역할은 했다고 네. 자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약도 부의장으로서 공약 1호가 협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거예요. 네네. 강 집행부 약 의회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네. 아무것도 못 이뤄내니까 서로 양보하고 윈윈 할 수 있도록 네네. 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으고 정책을 모아서 경기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삼선의 내공이 좀 느껴지네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을 텐데 네,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한번 손꼽아 주셨어요. 앞으로 뭐 더 하실 일들이 많으니까 네. 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그 지역 이야기인데 예. 신도시 입주 완료 후에 겪는 교통 불편이 그 지역 네, 주민들한테 네. 있다고 해요. 2012년 입주를 시작한 그 유명한 별내지구 있지 않습니까? 네. 별내지구. 가산 신도시라고 하죠. 예. 8호선 연장선이 개발 행위 허가 등에 막혀가지고 이게 개통이 입주 12년 뒤인 오는 2024년에 개통이 된다고요? 네. 그럼 신도시에 처음 입주한 주민들은 굉장히 그동안에 좀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함, 네, 고통을 네. 좀 겪으셨겠는데요? 이게 이제 2022년 원래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고 미뤄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에 완공되면 개통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네. 사실은 신도시 개발을 하거나 도시를 개발하면 선교통 후 입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개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차를 이렇게 막 12년 이런 것이 아니라 시차를 줄여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제 별내 신도시 저희가 이제 다산 신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쪽을 제외하고 이번에 왕숙 3기 신도시 계획도 또 우리 남양주가 아주 크게 네네. 지금 국가 발전하고 같이 가면서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별내 신도시 문제는 지금 다양하게 뭐 엠버스를 하거나 남양주 시내에는 저희가 땡큐 버스라고 또 우리 땡큐 버스가 예 시장님이 예예 그 시내 구간별로는 한 5개 의 구간을 정해서 땡큐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네. 예, 버스 모양도 예쁘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버스로는 M버스 이 노선 좀 확충을 하려고 하죠. 대중교통으로. 왜냐하면 아직 철도가 사실은 뭐 빨리 개통이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철도가 완전 개통이 될 때까지는 대중교통인 버스를 잘 우리 주민들께서 원활하게 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네. 그런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수요응답형 노선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까지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대안으로. 지금 사실 여기 보니까 제가 영종도 같은 데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수요응답형 버스요? 어떻게 되냐면 노선이 딱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예. 예를 들어 기본 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 이제 요즘에 SNS를 통해서 딱 이렇게 AI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저는 어디로 갑니다. 따다다닥 누르면 네. 그쪽으로 정류장에 딱 이렇게 버스가 오는 거예요. 택시 수요응답형 아니에요? 버스. 택시인데요. 그래서 영종도에서는 보니까 이런 현대에서 이런 네.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고 있고요. 아. 저희는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고정화된 그 정류장이 고정화되어 있는 광역버스로는 M버스의 노선이 좀 이게 하나 둘씩 확충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예. 좀 더 또 필요한 곳에는 미리 노선을 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또 이제 시내에는 지금 저희가 남양주가 새로 도입한 땡큐 버스 외에 그 어떤 노선들이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도록 필요한 것인지를 늘 모니터링해서 네네.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큰 국가, 지방자치 얘기부터 네. 남양주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 아직도 못한 말씀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이번 제가 이제 그 부의장이 되면서 선거 공약으로 협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또 이제 정책 보좌관제도 도입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의정활동 홍보 시스템도 강화하겠고 또 여성의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성평등한 의회를 만들겠다. 또 청년위원회도 활성화해서 청년 실업자 또 청년들의 주택 문제 등을 좀 더 이슈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적 마련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빈 공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약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반기 의회가 정책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맞는 조례들을 만들었다면 우리 하반기 도의회 의장단은 그런 정책들과 조례들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과실을 열매를 맺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하고 열심히 의회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희를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또 하반기도 열심히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니까 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협치의 정치, 또 여성의 대표, 또 경기 북부의 대표로서 부의장으로서 역할 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제10대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요, 뭐랄까요, 책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이 경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치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들어야 되겠죠. 한번 우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도 포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